작은 지식이라도 조금의 지식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 넣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나도 공부 한번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학교에서는 지식적으로 전달을 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죠. 공부해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나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들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꿀쌤이 왔습니다. 꿀쌤이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여러분한테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포자들의 수학 공부법에 이어서 오늘 어떻게 하면 과연 공부를 잘할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꿀쌤의 공부법, 첫 번째 공부법 이야기는 아웃풋을 잡아라입니다. 무슨 말이야? 아웃풋이 뭔데? 한 개 있어야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도 못하겠고 공부가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아웃풋을 내라는 이야기예요. 라고 당황하고 꿀쌤이고 뭐고 모르겠다. 채널 구독 끊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공부 잘하는 방법 아웃풋이라니까요. 아웃풋에 신경을 쓰라고요.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찬찬히 소개해 줄게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여러 가지 비법, 예전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비법 중에 하나, 아웃풋 전략이 뭘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책을 읽었어. 책을 읽어서 친구가 무슨 책이야? 무슨 웹툰이야? 웹툰 내용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라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하면 아웃풋 성공 실패. 실패죠? 그런데 뭐야? 그 웹툰 뭐야? 내용 뭐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용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살을 붙여가지고 막 재미있게 친구한테 얘기를 했다? 그럼 친구가 그 웹툰 진짜 재밌다 이러면 기분도 되게 좋죠. 기분도 좋고 내가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때요? 그 웹툰의 내용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다고요. 왜냐면 내가 읽었던 것을 다시 형상화하면서 내 언어로 그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아웃풋 전략이에요. 뭔가 내가 아리송하고 잘 모르는 것 같은 거는 말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다? 내가 이런 생각 언제 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머리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말로 나오면서 정리가 되는 그런 순간들, 그걸 바로 아웃풋 전략이라고 합니다. 아웃풋 전략을 활용해서 공부 잘하는 방법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아웃풋 전략. 책을 읽을 때, 공부를 할 때 그냥 읽지 말고 읽으면서 아웃풋 해라. 보통 공부법 책 하던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반복해서 읽어라. 선생님도 수학 공부법에서 수학 개념을 반복해서 외울 때까지 봐라 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외우는 건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모든 교과서의 개념을 그렇게 외워서 백지처럼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수학의 개념 문제는 조금 미뤄두고 글을 읽으면서 아웃풋을 하면서 읽으란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공부법 하면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라.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투입만 계속 된다고 해서 이게 내 거 지식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하면 듣고 있다가 그렇구나. 그래. 저게 그렇게 되지. 나 이제 이거 알 것 같아. 라고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몰라. 아는 사람은 누구? 선생님이죠. 선생님만 알아요. 근데 선생님 머릿속에 선생님 언어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은 정리가 되는데 듣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말이 되네 하면서 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 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풋만 있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배우자마자 아웃풋하는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문장을 읽으면서 무슨 뜻이지? 여기서 인출? 인출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너 알아? 나한테 직접 질문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너 인출 무슨 뜻인지 알아? 아, 인출 꺼내 쓴다는 거구나. 아웃풋? 아웃풋이 뭐지? 아웃풋은 밖으로 뭔가 나온다는 건데 요렇게 내가 이게 뭐지? 라고 이 개념은 뭐지? 라고 읽으면서 바로 꺼내서 설명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을 필요 없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읽은 다음에 자, 책을 딱 덮고 오늘 내가 읽은 이 단원에서 주요 중심 내용이 뭐였지?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대답하는 거죠. 오늘은 아웃풋이 중요하다는 얘기였어. 그러면 거기서 모르는 단어 있었어? 아, 인출이라는 단어가 어려웠더라고. 그래서 인출을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야.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이 되지 않은 지식을 바로 말로 설명하면서 여기서 모르는 부분이 뭐지? 아리송한 부분이 뭐지? 라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웃풋 공부법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 것도 안 되고 잘 모르겠는데 뭘 아웃풋을 해요? 그러면 알고 있는 부분만 아웃풋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 번 읽었는데 집합의 개념이 뭐였지? 모르겠어. 그러면 나 모른다 표시해놓고. 왜냐면 아무 생각도 없이 반복해서 읽는 거는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아요. 어렵게 한 공부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잖아. 갑자기 집합이 뭐지? 이런데 아무 생각도 안 난단 말이에요. 웹툰을 물어봤는데 친구가 나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었지? 까마득한 그 느낌하고 똑같아. 읽었는데 시족사회에 대해서 읽었는데 시족사회가 뭐 한다는 거지? 너무 당황스러운데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시족사회? 모르겠다. 체크해 놓으면 다음번에 다시 책을 읽었을 때는 시족사회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건 뭐였지? 한 번만 읽고 이건 뭐지?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인출해서 아웃풋해서 설명해보고 모르고 아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내가 이제 배웠으면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을 아웃풋을 하고 났으면 이제 배울 거 아니에요. 배우고 나서 수업이 다 끝나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시간에 배운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는 겁니다. 백지를 꺼내서 내가 배운 것을 다 써보세요. 써봐요. 오늘 배운 게 뭐였지? 오늘 핵심 개념이 뭐였지? 오늘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정리가 딱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그리고 정리가 됐으면 근데 아웃풋을 해서 좋았던 내 경험이 있었나? 실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하는 거예요. 거기 쓰여있는 그 내용들을 인출? 내가 언제 현금 인출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맞아. 그때 내가 아빠랑 같이 가서 연습한 적이 있었지. 그때 현금 인출했었네. 시족사회? 우리 동네는 시족사회인가? 모두 성씨가 다 다르고 친척 이런 거 없어. 우리 시족사회가 아니구나. 요렇게 내가 지금 알던 지식하고 지금 방금 배운 지식하고 연결해서 아웃풋 시키는 거예요. 내 실제 경험과 내 실제 삶과 연결될 때 지식은 오래오래 내 머릿속에 남아요.
그냥 시족사회란 무엇이다, 시족사회란 무엇이다 해서 반복해서 10번, 20번 익힌다고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시험에 시족사회가 나왔을 때 시족사회 뭐였더라? 동네! 우리 동네야. 맞아. 우리 동네는 성씨 다 달라. 시족사회 아니었잖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고 그 지식이 바로 자기께 되는 거죠. 아웃풋의 마지막 방법은 시각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감각을 쓰는 것보다 2개, 3개의 감각을 쓰면서 공부를 할 때 훨씬 공부의 효과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서 듣죠. 아웃풋을 할 때 말하면서 듣는 2가지 감각을 쓰고 있어요. 읽기만 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말하면서, 쓰면서,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시각으로 사진 찍은 것처럼 찰칵 하고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복습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저것 섞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연결시켜야 되니까. 내가 수학만 계속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내 실생활하고 수학이 얼마나 연결이 되겠어요. 그 중간에 수학도 하고 사회도 하고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하고 음악도 하고 막 섞이는 거야. 그 지식들이 섞인 거를 연결할 때 시각화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습하지 말고요. 지난주에 배운 거를 한번 연습해 볼까? 지금 국어 시간이 왔으면 지난주에 배운 국어를 연습을 해보되 어떻게 도표화해서 백지에 써보는 거예요. 간단한 단어로 쓰는 게 아니라 시각화해서 표로 그리고 도표로 그리고 화살표로 표시하면서 시각화해서 정리합니다. 물론 어떤 것과 내가 알던 지식과 새로운 지식 배운 것과 연결하고요. 또 한 과목이 아니라 그 주에 배운 과목들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뭔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음악에서 뭐 배웠더라? 사회에서 뭐 배웠지? 체육에서 뭐 배웠지? 뭐를 배웠더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거를 도표화하고 시각화해서 남겨놓으면 장기 기억에 쉽게 저장이 되고 오래 저장이 됩니다. 반복해서 7회독, 10회독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방법은 오래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래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음부터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게 뭔지 아는 게 뭔지 물어가면서 읽을 것. 2번째, 내 실제 경험과 연결해서 생각할 것. 한 과목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과목과 섞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면서 정리할.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내가 그날 배운 것을 백지에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은 연습이 안 될 거예요. 이것과 전원 이것을 연결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써보는 연습, 아웃풋 연습이 자꾸 되다 보면 그거 지난번에 썼던 시족사회하고 이 부족하고 연결이 되네.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지식들이 많거든. 네, 책으로 읽어서 그냥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들이 굽틀굽틀 이거였네. 이게 이렇게 아웃풋 됐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발췌해서 아웃풋 전략에 대한 이야기 꿀쌤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아웃풋에서 자꾸 시각화하고 내 것과 연결시키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냥 써있는 대로 외우고 써있는 대로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 지식이라도 조금의 지식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넣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공부 못하더라도 인생에서 필요한 지식들이 꿈틀꿈틀꿈틀 살아있는 사람은 되지 않을까? 위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꿀쌤의 공부법 아웃풋 전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만나요.
꿀쌤 만나러 또 오세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